안녕하십니까. 특집 6.13 선거의 윤정호입니다.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7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최근 정치적 이슈가 많아서인지 선거 분위기는 오히려 조용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4년간 지방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야말로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정치의 시작 아닐까요? 특집 6.13 선거에서는 지역의 쟁점과 후보자의 면면을 좀 더 자세하고 공정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특집 6.13 선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노원구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환 후보의 공천이 확정됐고 바른미래당에선 이준석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떠난 자리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5, 6기 노원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예비후보. 8년간의 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입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며 현재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세계적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도 크다고 봐서 김성환 예비후보가 첫 선에 꼽은 지역 현안은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 상계동과 노원 발전을 위해선 차량기지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주거와 산업,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갖춘 자급자족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 그런 산업과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일, 이 일이 저희 상계동의 가장 큰 일이라고 보고 야권에선 바른미래당 이준석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분패한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보궐선거에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예비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새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지난번에 선거를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치르려고 하고 좀 더 주민한테 다가가는 선거가 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정책 메시지 개발이나 이런 것 쪽에 초반부엔 집중하고 있고요. 이준석 예비후보가 밝힌 지역 수건 사업도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개발 방식은 기존 내용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대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선 대학교 유치가 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저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공간에는 우리 노원구가 교육도시로서 과서 명성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학을 하나 유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대학 유치의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후보 공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당에선 현재 전략 공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후보 공천을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구청장 선거 소식입니다. 김성환 전 구청장이 재보궐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두고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3파전으로 압축됐고 자유한국당은 단수 후보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선아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뛸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후보는 3파전 싸움이 됐습니다. 서영진, 오승록, 양건모 예비후보입니다. 먼저 서영진 예비후보는 서울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공약으로는 첫째 아이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승록 예비후보도 바닥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인구 감소를 꼽았습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양건모 예비후보는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원구청장 후보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로 치러집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임재혁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노원구 의회 3선 의원을 지낸 임재혁 후보는 제7대 의회에선 상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임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노후된 주택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는 현재까지 윤곽이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구병 공동위원장은 2명 정도 물밑 접촉 단계이긴 하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까지는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민주평화당 소속 한덕희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 후보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 정치개혁특보를 지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네, 그럼 노원구 담당 기자인 박선아 기자와 함께 노원구 선거 판세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어서 오시죠. 네, 먼저 노원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노원구병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도 내려놓게 된 건데요. 때문에 노원구병 선거구는 일찌감치 보궐선거가 예정됐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떠난 노원구병 선거구 다음 국회의원은 누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입니다. 민선 5, 6기 노원구정을 책임진 인물이죠. 김성환 후보는 지난 2월 12일 구청장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따는 건데요. 김성환 후보는 그 다음 날인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만나본 주민들은 김성환 예비후보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난 8년간 큰 탈 없이 구정을 이끌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김성환 전 구청장이 후보로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준석 예비후보가 지금 등록을 마친 상태인데 공천까지 갈 거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서 탄생된 정당이죠. 당은 하나가 됐지만 여전히 안철수계와 유승민계로 계파가 양분된 모양새인데요. 이준석 예비후보는 유승민계입니다. 그 두 정치인 모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적을 뒀었고 특히 유승민 대표와 이준석 후보의 아버지는 친구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유 대표와 이준석 후보의 인연을 보면 바른미래당 후보로 이준석 예비후보의 공천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이준석 예비후보가 현 바른미래당 노원구병 공동위원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철수계가 과연 이준석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양보해 줄지가 관건인데요. 안철수계 한 인사는 노원구병은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를 시작한 정치적 고향이다. 지지 기반과 세력이 탄탄한 만큼 노원병을 사수하겠다는 안철수 의원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이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을 에둘러서 표현한 건데요. 때문에 노원병 공천을 놓고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노원병에서는 아직까지 단수 추천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3일 예비후보가 한 명인 보궐선거 지역에 대해서 단수 추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노원구병은 빠졌는데요. 공관위원 11명이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5표가 나왔습니다. 안철수계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가운데 예비후보 추가 마감일인 지난 24일 경남대 교수인 김근식 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교수는 안철수 쪽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바른미래당 노원병 공천은 경선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네, 김근식 예비후보와 이준석 예비후보 중에서 누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원구병 역대 선거 소식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거물급 정치인이 당선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병 선거구는 총선 격전지로 늘 주목받은 곳입니다. 17대 총선에선 열린우리당 소속 임채정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국회의장까지 지낸 인물이죠. 18대에선 한나라당 소속 홍정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본인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19대에선 통합진보당 소속 노회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삼성 엑스파일 폭로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의원직 상실을 하게 됐었죠.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이 자리를 꿰찬 인물이 바로 안철수 전 의원입니다. 당시 안철수 전 의원은 유권자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선거를 치렀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20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쪽 공천 소식도 좀 짚어볼까요? 네, 자유한국당은 후보 공천에 애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와 통화해본 결과 후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인물난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출마할 후보가 어디 있겠냐고 말을 이어갔는데요.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노원구병 보궐선거에서만큼은 자유한국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박선혜 기자, 앞선 리포터에서 좀 보니까 그 지역 현안을 놓고 예비 후보자 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던 것 같던데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후보자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창동 차량기지 개발을 놓고 후보 간 견해차가 커 보였습니다. 먼저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 차량기지와 도봉운전 면허시험장을 합친 면적 25만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인데요.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노원구는 해당 부지에 아레나와 지식형 R&D 등을 갖춘 산업시설 확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8만 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정부 계획에 김성환 후보는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자리 없는 배드타운 노원구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이준석 예비후보는 기업 유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기업 관계자를 만나본 바로는 굳이 노원구 상계동까지 올 이유가 없고 교통 환경도 열악하다는 건데요. 이준석 예비후보는 그래서 대학교 유치가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그 인구 유입을 위해선 대학교 유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산업시설 유치와 대학교 유치가 맞붙는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다음은 노원구청장 선거 판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파전에서 2인 경선 체제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본래는 3파전 싸움이 예상됐는데요. 전 서울시 의원인 서영진 예비후보, 역시 서울시 의원을 지낸 오승록 예비후보, 시민운동가 출신의 양건모 예비후보 간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민주당 서울시당이 발표한 그 공천위원회 심사 결과 양건모 예비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양 후보의 지지율이 현저히 낮아서 경선이 어렵게 됐다고 서울시당은 설명했는데요. 이로써 서영진 예비후보와 오승록 예비후보 간 2인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양건모 후보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2일 재심 신청을 한 상태인데 결국 재심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현재 양건모 후보는 예비 후보는 26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탈당을 했다라고 하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양건모 후보에게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진 않았고 다만 끝까지 노원구청장 후보에 뛸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네, 끝까지 뛸 의사를 밝혔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식도 좀 짚어주시죠. 네,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단수 후보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노원구청장 선거에 나설 후보는 임재혁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임재혁 후보는 노원구 의회 3선 의원으로 제7대 의회에선 상반기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후보 공천에 신중한 모습인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누가 나서겠다 말이 나오곤 있진 않지만 한두 명 정도로 압축된 것 같습니다. 황한흥 바른미래당 노원구갑 위원장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주평화당에선 전 국민의당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한덕희 예비후보 공천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네, 노원구병 국회의원 선거와 노원구청장 선거 판세 짚어봤습니다. 네, 박선혜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로 가봅니다. 다른 구에 비해 성동구는 일찌감치 후보자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후보의 3파전이 될 전망인데요. 조성엽 기자가 후보자의 면면을 소개합니다. 성동구청장 선거에 나설 각 당의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우선 이달 14일 단수 공천을 확정지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성동구청장입니다. 정 구청장은 재임 동안 3표 레미콘 공장 이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도입 등 큰 반향을 불러온 정책들을 실현했습니다. 지난 4년간 닦아놓은 탄탄한 지지 기반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20일 정찬옥 전 성동구의장을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정찬옥 후보는 지난 2006년 성동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됐고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지만 같은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을 잘 견제하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모범구민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안성규 후보가 2016년 총선에 이어 두 번째 선거에 돌입합니다. 안성규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정치 신인의 자세로 공천 탈락 등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절치부심한 이번 지방선거에선 지난 23일 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은 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성동구는 지난 2010년 선거부터 판세를 점치기 어려울 정도로 근소한 싸움을 계속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그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광진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후보자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선갑 전 시의원과 전지명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김갑수, 김홍준 두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선갑 전 시의원을 광진구청장 후보로 단독 공천했습니다. 김선갑 후보는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광진구의원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이른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입니다. 김 후보는 특히 50세 이후의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 사업 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일찌감치 전지명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전지명 후보는 광진구에서만 20년 넘게 활동 중인 토박이 정치인으로 북한과 경제 전문가로 통합니다. 지난 총선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력을 가진 전 후보는 다양한 정치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바른미래당에선 김갑수 예비후보와 김홍준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천 확정은 늦어도 이번 주말 발표될 전망입니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의 후보가 강세를 보인 광진구. 이번 선거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보수의 입성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네, 계속해서 광진구청장 선거 판세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선갑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된 거죠? 네, 지난 21일 오후 6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김선갑 예비후보가 광진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인 박래학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를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김선갑 후보가 단독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김선갑 후보가 공천 경쟁 중이었던 박래학 예비 후보가 그 경선을 치르지 않은 당의 결정에 굉장히 큰 불만을 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래학 예비 후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당으로부터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문자를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인 자신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래학 예비 후보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주의 원칙은 후보자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까지 왔는데 경선을 시켜달라는 거지 경선도 안 시키고 하는 거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바보 천치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시의원을 4번 하고 의장하고 전국 회장까지 한 사람이. 네,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이면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 왜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단수 공천으로 확정을 한 걸까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당에서 공천 배제한 것은 박래학 예비후보의 당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한때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탈당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 박래학 예비후보는 단 한 번도 타당에 입당이나 탈당을 한 적이 없다면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충성도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민주당의 공천으로 4번이나 시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며 반문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박래학 예비후보가 김성갑 후보를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박래학 예비후보는 김성갑 후보가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예결위 활동 기간이 아닌데도 업무 추진비를 썼다며 이는 공금 횡령이라 주장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예결위 활동 기간은 5개월 남짓인데 회기가 없었던 7개월 동안 업무 추진비 1,050만 원가량을 썼다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가 열리지 않고 활동이 없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박래학 예비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업무 추진비 유용 등의 내용으로 검찰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성갑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네, 김성갑 후보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김성갑 후보는 1년 동안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다른 광역의회의 예결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당시에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 서울시의회에서 예결위원장의 업무 추진비를 12개월분으로 편성해놨다며 의회 측이 하라는 대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광역의회가 대부분 예결위원장 임기 1년 동안 업무 추진비를 집행을 했어요. 사무처에서 우리도 예결위원장 임기 1년 동안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쓴 거죠. 네, 고발이 된 만큼 이제 판단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을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검찰이 언제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문의해봤는데 아주 신속할 수도 있고 상당히 늦게 처리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박래학 후보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약 7시간 후 더불어민주당은 김성갑 후보를 광진구 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박 후보의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은 좀 더 일찍 공천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16일 전지명 후보를 광진을 당협위원장으로 확정하면서 본인에게 구청장 출마를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때 공천을 확정 지은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지명 후보는 이달 24일 화영동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바른미래당은 아직 후보가 확정이 되지 않았죠? 네, 현재 김갑수 예비후보와 김홍준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지난 23일 바른미래당의 공천 발표가 있었는데 광진구청장 후보는 발표 명단에 없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 공천자가 확정될 전망인데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전략공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광진구청장 선거 판세 짚어봤습니다. 조상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요즘 SNS에서 구마프라고 들어보셨나요? 구마프,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내 동네를 바꾸기 위해 투표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구의원에 도전하는 젊은 30대들이 화제입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아이 키우는 엄마, 열정페이에 지친 20대 취준생, 회사만 다니던 직장인, 그 누구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출마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마포구는 박홍섭 현 구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선거구 중 한 곳입니다. 마포구청장 선거전에 참여할 각 당 후보들의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요. 1여, 3야 구도인데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가릴 전망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후보가 확정된 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일 단수 추천으로 박강수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회장을 공천한 것입니다. 박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은 사전에 마포 갑과 을 두 당협위원장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 정의당도 지난 22일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공천된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단독으로 예비후보 등록한 홍성문 씨가 사실상 공천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서울시당이 최근 공천 기준을 만들었는데 범죄 이력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예비후보를 공천하겠다고 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야권의 후보군이 윤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6명의 예비후보 중 4명이 컷오프되고 2인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정하겠다는 것. 시의원 출신인 김창수 예비후보와 유동균 예비후보 간 격돌입니다. 다음 달 1일과 2일 양일간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선만큼이나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경선은 3배수 경선일 거라는 예상을 깨고 2인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시의원 출신인 김창수, 유동균 후보 간의 격돌인데 이에 따른 잡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후보는 2인 경선을 통해 정해집니다. 당초 6명의 예비후보 중 4명이 컷오프되고 2명이 경선을 치르는 것. 시의원 출신인 김창수 예비후보와 유동균 예비후보입니다. 김창수 예비후보는 마포구청 건설교통국장 출신으로 제8대와 9대 서울시 의원을 지냈습니다. 유동균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정청래 의원 사무국장을 맡아왔으며 제9대 서울시 의원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권리당원 50%와 일반 주민 50% 등 여론조사 100%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2인 경선 발표에 따른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마포구청장에 도전한 유창복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한 것.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컷오프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명의 후보 중 4명을 탈락시키고 2명만을 본 경선의 원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본 경선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의 문 자체를 협소하게 닫아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일부 권리당원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특정 예비후보와 사진을 찍고 이를 선거용 현수막으로 활용하는 등 후보 줄 세우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2인 경선 방식에 대한 후보자 간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경선 방식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 재심은 재심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방식을 두고 일부 당원들의 반발과 재심이 이어지는 등 민주당 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 각 당의 경선 방식이 발표되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천서영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재심 신청을 하고 좀 시끄러운 것이 이 마포구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포구와 성북구, 금천구, 노원구, 송파구 등에서 재심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마포구가 두드러진데요. 구청장 예비후보에 등록한 유창복 후보가 지난 22일 재심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유창복 예비후보의 경우 민주당 서울시당이 심사 결과만 발표했을 뿐 그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심사평가 항목이 있었을 텐데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민주당은 당헌 당규 규정에 따라 5가지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인데요. 재심을 신청한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은 5가지 평가 항목에 근거해 본인이 컷오프된 사유가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평가 항목 위에 정성평가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수치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포구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마포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청장 예비후보로 6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인 경선 방식이 결정이 됐죠. 컷오프된 4명은 경선의 기회조차 없는 건데요. 4명은 컷오프됐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라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 그렇다면 상대 후보는 왜 붙었는지 궁금할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입장도 또 있을 테고 재심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적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재심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민주당의 경우 공심위원과는 별도로 9명의 재심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예비 후보가 재심 신청서를 내면 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되는 방식인데요. 사실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 기자, 이 공천 잡음과도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경선자를 뽑는 과정에서도 마포구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 지역에서 그 민주당 일부 권리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공정 경선 관행을 좀 없애라, 또 말씀하셨던 후보 줄 세우기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권리 당원들에 따르면 예비 후보 단계에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일부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특정 예비 후보와 사진을 찍고 이를 선거용 현수막으로 활용하고 SNS에는 한 가족이다라는 글들을 남기면서 암묵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후보자들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출발부터가 좀 달랐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 운동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종 후보가 결정됐을 때 해야 한다는 거죠. 예비 후보 단계에서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해버리면 나머지 예비 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역위원회 혹은 당협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예비 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일종의 선관위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선관위의 역할은커녕 특정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라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상황이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후보 줄 세우기 논란은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각 당은 지역별로 지역위원회 혹은 당협위원회 혹은 지구당을 두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 힘이 막강한데요. 후보 공천과 관련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위원장 입장에선 해당 지역 구청장도 또 시의원도 구의원도 본인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울 확률, 그러니까 공천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도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을 만나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공천과 관련한 다양한 기준들은 배제된 채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취사 선택하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다 나은 선거 문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구조적인 문제 좀 더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천상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공약은 후보자만 만든다? 공약은 후보자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동네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 동네 공약 제안을 통해 정책 만들기에 참여하세요. 국민들의 다양한 희망 공약을 후보자들이 적극 검토하고 반영. 유권자와 후보자가 함께 더 나은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참여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네, 2018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해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동네 민주주의 딜라이브가 함께합니다는 슬로건 아래 특집 6.13 선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이홍택 홍보담당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6.13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사업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사업은 6.13 지방선거에서 정책 선거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해서 동네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정당 후보자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우리 동네 발전에 필요한 정책이나 공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제안한 희망 공약은 정당 후보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유권자와 후보자 간에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공약 중 우수 작품은 선정해서 경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사업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선거 정보를 통해서 지역별, 정책별 유권자 희망 공약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한 거고요. 경품 추첨을 위한 그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어떤 경품을 주시나요? 예, 경품은 대상 같은 경우는 노트북, 네. 그다음에 이제 최우수상은 공기청정기,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모바일 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네, 한 330명. 생활 밀착형 공약을 좀 받으면서 또 생활에서 아주 필요한 것들을 경품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 공약을 접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좋은 공약들이 나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분야는 크게 경제 민생, 사회복지, 교육 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접수된 희망 공약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학교나 시내에 대형 그 공기청정기 설치 문제라든지 사회초년생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제공 등 그 일상생활형, 생활 밀착형 희망 공약이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밀착형 공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약 지도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예, 우리 동네 공약 지도는 정당 후보자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의 그 공약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대학교 포렘에 의뢰해서 제작한 것으로 유권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기 동네 이슈를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어떤 공약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이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인가요? 예, 공약 지도는 2014년 7월 1일부터 18년 2월까지의 524개 언론사의 620만 건의 언론 보도권, 그다음에 243개의 광역 및 기초의회 회의록,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희망공약 2,159개를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그 결과 17개 시도와 226개의 구시군별 관심 사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언론과 지방의 분야로 구분해서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네, 후보자와 유권자를 이 정책 공약으로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유권자들이 사용할 때 팁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동네 공약 지도 접속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란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 정보란 밑에 우리 동네 공약 지도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선거정보 웹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크게 나눠서 시도별 이슈 지도와 구시군별 이슈 지도, 그리고 지역별 관심 분야 비교와 이슈별 관심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를 대표해서 우리 동네 살림꾼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동네 살림꾼을 뽑는 데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정당 후보자에 대한 정책, 공약, 후보자 정보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3일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해서 동네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희망공약 서비스가 6.13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이홍택 홍보담당관이었습니다.
완전히는 모르는데요. 대충은 알고 있어요. 네. 아, 성함도 몰라요, 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당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요. 시의원이 유능한 시의원이 하는 분 계세요? 몰라요. 알고 싶지 않고 관심 없어요. 이 집 사는 곳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알기는 솔직히 좀 어렵죠. 마땅히 황희의 논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신임을 받았던 황희정승은 이른바 청백리의 상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공직생활 73년, 세종대에만 18년 동안 정승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실록은 황희에 대해서 이런 기록도 전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을 은폐해주고 뇌물을 받았는가 하면 매간매직의 관통까지. 당시의 사람들이 황희를 황금대사헌이라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가 오늘날 인사청문회에 불려 나온다면 어땠을까요? 최근 지방선거는 미투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정치인을 뽑기 위해 무엇보다 유권자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집 6.13 선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선거 인물과 인성, 그리고 정책까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네 민주주의 길라이브가 함께합니다.